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의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보너스. 자,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위한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계신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만드는 방식,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스피드. 내용 따지기 전에, 품질 따지기 전에, 카메라 워크 혹은 뭐 예술성 뭐 이런 걸 전혀 따지기 전에 뭐 손님들이, 네티즌들이 저희한테 무슨 어마어마 영화 감독처럼 그런 미장센을 요구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보의 질, 이거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전달한다. 그런 지식을 전달한다. 물건을 전달한다. 지역 브리핑을 위해서 요런 것, 부동산에 관련,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모든 브리핑, 그거를 PT에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컨텐츠에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하게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마세요. 자, 바로 스피드하게, 여기 딱 살짝 숫자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스피드하게 SNS 동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장비 그렇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해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본기. 앞에서 두 자리 읽어도 기본, 뒤에서 기본. 송구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끝 때까지 기본에 충실한 가말로 최고의 기본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기본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본에서만. 글자체, 서체 안 바꾼다. 글 사이즈 안 바꾼다. 색깔 안 넣어요. 꼭 색깔을 넣어야 될 경우라면 두 가지 색 이상은 안 넣는 거예요. 박스의 색깔 안 넣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PT 자료, 홈페이지 브리핑 자료 쭉 훑어다 보면요, 점검해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색깔을 넣습니까? 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넣습니까? 왜 이렇게 이것저것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색깔 하나 넣으려 생각해 보세요. 전부 클릭해서 또 메뉴 넣어서 메뉴 클릭해서 이것저것 색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하시죠? 왜 그래요? 그거 전부 뭡니까?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하하, 찔리시는 분 많죠? 찔리실 거야. 색깔 안 넣는다요. 김생민의 영수증이 생각납니다. 김생민의 영수증. 돈은 뭐라고요? 안 쓰는 거다요. 안 쓰는 거다. 컨텐츠는 스피드하게 만들고 색깔 안 쓰는 거다. 효과 안 쓰는 거다. 전혀. 그게 바로 기본이에요. 그게 바로. 자, 글자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 N 누르고, 여러분들은 글씨가 요거 그냥 기본에 나와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서울 재개발 현황 브리핑 이렇게 다 칩시다. 자, 컨트롤 엔트를 한번 딱 가면 뒤로 넘어갑니다. 자, 바이 알마스터 부동산 중개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신영균 대표. 전화번호 하나 넣어야 되겠죠? 02 712에 3456. 5가 빠졌나요? 이렇게 끝이에요.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더 이상.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문제가 처음부터 뭐예요? 막 디자인, 첫 장부터 디자인을 막 신경 쓰는 거예요. No. 예. 디자인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색깔을 열어보니까? 예. 자, 색깔 넣다 뭐하다. 예를 들어, 8일 대책에 나왔어. 오늘이 8월 3일이야. 그럼 벌써 분석기를 쫙 나옵니다. 이거를 부동산 중개업자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브리핑 하세요. 8일 대책 나오면 바로 전화 옵니다. 예. 김 부장, 김 사장, 그거 어떤 거야? 물어봅니다. 단골이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건데? 대답하고 있잖아요.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예.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유튜브 링크만 보내주면 됩니다. 때문에 심플하게. 근데 살짝 욕심을 부려보면 디자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디자인 딱 보면 오랍쇼 뭔가가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만 톡 눌러주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요거 예, 멜론이네요. 예, 아이콘 하나 딱 넣어주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예, 보너스 강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자, 소두에서 필요한 것은 뭐? 스피드라고 그랬어요. 기본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디자인 안 한다. 색깔 안 넣는다. 서체 안 바꾼다. 그렇다면 내용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자, 좋아. 디자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잘 먹혀야 돼요. 똑같은 재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는 겁니다. 어떤 요리는 쪄야 돼요. 어떤 요리는 구워야 돼요. 어떤 요리는 튀겨야 돼요. 예. 자,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무엇이든지 브리핑에서 A에서 B가 B한테 혹은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외부에 퍼뜨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네이버 TV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 내용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내용 전달에서 가장 잘 먹히는 방식이 뭔데? 요걸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어요. 잘 먹히는 방식. 그 형식이 뭐냐? 자, 잘 먹히는 내용이 뭐냐? 즉,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뭐예요? 껍데기죠. 형식이 뭐예요? 일종의 선반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료만 집어넣으면 돼요. 팩트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갈 거예요. 정말 스토리텔링 잘 먹힙니다. 정말 남자한테 정말 좋습니다. 남자들한테 세상의 절반은 남자 아닌가요? 잘 먹힙니다. 그럼 여자는 안 먹히는가요? 여자한테도 잘 먹힙니다. 아, 정말 괜찮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잘 먹히고 잘 흡수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글도 파워풀해져요.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파워풀해져요. 뭐든 사람을 설득하는 정말 타고난 도구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거를 한번 우리 SNS 마케팅에 접근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자, 갑니다. 자, 형식이란 구조와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형식이 뭐죠? 저는 구조예요, 구조. 자, 3번 보이시죠? 쉬워요. 자, 여기에 소두라고 봅시다. 어떤 브리핑을 하는데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4번 이거네요. 예.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이 선반에 뭔가를 얹어 놓게 하면 됩니다. 그 뭔가가 뭔가요? 내용. 그렇죠. 그리고 팩트. 자료. 예. 이거를 어떤 자료가 있고 무슨 자료가 있고 이거를 순서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구조, 브리핑의 구조,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의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남 뉴타운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그러면 한남 뉴타운의 개요. 예. 한남 뉴타운 과연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문제를 한번 딱 던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한남 뉴타운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개포주공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죠? 자, 답을 냅니다. 1번에서 문제 제기, 2번에서는 답. 자, 답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근거를 넣어줍니다. 근거를 하나 더 할까요? 자, 근거를 한 번 하고 또 두 번. 요 두 개의 선반에서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 결론은 사라. 이래 저러 하니까 야,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든 사자. 예, 이렇게 해서 액션 촉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기, 해답, 그 다음에 근거 설명, 결론, 액션 촉구. 자,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죠? 여기에 넣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항상 자료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몇 개의 선반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반입니다. 이 5개의 선반에 자료를 배열을 한다. 순서적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항상 이러한 선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일종의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어떤 사람은 청바지 스타일, 어떤 사람은 시크한 뭐 그런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뭐 이렇게 가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일종의 문체예요. 문체. 주식 강의하는 어떤 사람은 막 호통을 치는 스타일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저건 하는 스타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심플하게 무표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일종의 여러분들의 본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이런 내용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같은 자료지만 같은 컨텐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손님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이란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요거를 살짝 넣으면 구조를 통해서요. 구조를 통해서 선반을 통해서죠. 선반을 통해서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 활동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장자들은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어머니는, 너네 할머니는, 너네 중조부는,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 집안은, 우리나라는, 우리 지역은 그들의 신, 조상,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갑니다. 그 부족의 특정, 가치, 정체성 얘기하는 거죠. 자, 또 스토리텔링은 가장 오래된 설득 방법입니다. 특히 비유, 요거 참 좋습니다. 비유. 비유하시는 거죠. 자, 1340 헥타르 감이 잡히십니까? 그런데 축구장 10개 면적 감이 잡히시죠? 이런 게 비유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희무한 이치,
예, 심오한 진리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설득 능력자, 예, 최고의 비즈니스맨, 최고의 세일즈맨,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가치 가운데 3분의 1은 전부 비유입니다. 몇 가지 들어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유명하죠? 열천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겁니다. 슬리핑 뷰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구조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갈등을 겪습니다.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디즈니는 이걸 고수를 해요. 항상. 그래서 디즈니표 만화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즈니표 만화영화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 배경,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문제제기에 배경이 딱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는 쉬워요. 이런 거예요. 재개발 관심 있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나옵니다. 쭉정이를 골라주마. 요게 뭐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죠. 야, 너 고민하고 있지? 기다려. 내가 골라줄게.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뭐고 요게 골라줄게. 다시 말하면 문제 제기는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쯤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와 스토리텔링의 구조, 동화의 구조, 잘 먹히는, 자, 동화가 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서 여전히 돈을 벌고 있을까요? 슬리핑 뷰티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 갈 거예요. 우리 애들도 저거 보고 자랐어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먹힌다는 얘기죠. 그 구조를 우리는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제기 배경이 어디에요? 배경은 그냥 이렇게 페이지예요. 페이지. 첫 장. 이걸 뭐라고 그래요? 표지라고 그렇습니다. 표지 때 문제를 한번 딱 던져주는 거예요. 또 만들어볼까요? 자, 파리 대책. 규제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 어떻게 피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피할래? 피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까?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려주. 그런 부분들을 표지에서 접근하면 돼요. 그게 배경인 거죠. 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자, 등장인물이 벌써 나왔어요. 등장인물은 어디에 나와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게 등장인물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등장인물이에요. 자, 그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조력자예요? 영웅이에요? 항상 동화에는 악당과 선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누군가 도와줘요. 요정이 도와줘요. 영웅이 있어요. 자, 다음 중 공인 중개사는 누군가요? 1번 영웅, 2번 조력자. 그렇죠. 우리는요, 조력자래, 조력자. 영웅이 아닌가요? 영웅은 누구죠? 손님이에요, 손님. 자, 네가 내 조언을 듣고 성공해라.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갈등이 빚어집니다. 여러분,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다. 1번, 2번 막 욕합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욕합니다. 욕합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떤 정책이든지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책을 내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해. 그거 갖고 되겠어? 안 돼. 더 세게. 어떤 사람들 뭐야 이거? 응? 이렇게 됩니다. 어떤 정책도 100% 좋아하고 100% 싫어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기가 닥치는 거죠. 정부 정책이 아무리 센다 한들 빠져나온 구멍은 있겠죠? 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겁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으면 맞아야죠. 그런데 적당히 맞아야 됩니다. 쓰러질 정도로 맞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현대 그대로 동화적인 내용을 현대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거죠. 삼성 본관에 이병철 회장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비서가 있어요.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 뭐 이건희라고 할까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딱 들어가는데 막는 거예요. 비서가 깜빡 모르고 아이디 카드를 차에 놓고 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경비원은 잘렸을까요? 승진했을까요? 네, 승진했습니다. 자, 현대의 스토리텔링 부분도 전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스토리텔링 노리면, 자, 영혼 누구예요? 경비원이에요. 영혼 누구예요? 경비원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질서가 유지하는 안전한 기업. 이런 성공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거를 넣어보는 거죠. 자, 오늘의 강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죠. 특히 당신의 이야기를 구조를 통해서, 무슨 구조?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해야 돼요. 액션 촉구를 해야죠. 스토리텔링이 목표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강의 목표는 7장 정도의 슬라이드로 100억대의 사업 시행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브리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작성 테크닉 안 봅니다. PC 테크닉 거의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발표 자세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구조만 생각하세요. 구조만. 네. 그래서 슬라이드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파워포인트 PT에 여러분들 글에 구조를 집어넣는 것만 배치하시는 거예요. 자, 기존의 브리핑들 임리심리학에서는요, 자신과 관련된 것, A라는 사람한테 관련된 것, 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관련된 것을 브리핑할 건데, 내 자신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한테 관련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것은 관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좋아요. 자, 기존의 PT 방식, 기존의 방식들 많이들 뭘 사용합니까? 목적, 목차. 목차. 달지마. 절대 달지 마시고, 배경사항, 설명, 결론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특히 수학 분석.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자, S가 뭐예요? 스트렝스. W가 뭐예요? 위크니스. O가 뭐예요? 오브젝티브. 대안. T가 뭐예요? 트리트. 여러분, 강점과 약점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은요, 약점만 생각하게 돼요. 강점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약점이 더 머릿속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류 역사상, 인류 진화 과정을 쭉 보면,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유지하려는 본성이 더 강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사양을 유지만 해도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위험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모님,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 얘기하고, 대박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박 이상, 아니 소소한 이익 이상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요 뒤쪽이 더 잘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구조화시켜서 컨텐츠를 만들 건데, 스토리텔링이 뭐라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구조의 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지금까지 모든 컨텐츠, 잘 아시는 스타워즈, 악인은 망한다, 권선징악이죠. 자, 러브스토리 딱 구조가 다 돼 있어요. 투닥투닥 싸우다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일종의 프로세스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구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는 딱 4가지 구조로 맞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스토리텔링은 구조가 있다. 이 구조는 4가지다. 첫 번째, 문제제기다.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건데? 파리대책입니다. 전제를 만들면 핵심 갈등을 끌어낼 수 있어요. 파리대책은 다주택자를 쪼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점이 뭐야? 파리대책이 뭐야? 자, 로미오와 줄리엣 축복받으면서 오래오래 살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사랑받을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스타워즈, 성과, 왁, 쭈라기 공원, 인간의 창조와 자연의 섭리, 창조가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려요?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는 겁니다. 남의 갈등을 좀 떨어진 것을 보기를 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인 건 자기 갈등? 큰일 나는 거죠. 더 관심을 가지겠죠.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파리대책이 뭐예요? 다주택을 쪼갰다. 너한테 해결되는 문제네. 아들한테 집 안 사줄 거야? 너 이거 안 팔 거야?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어. 너 손해 아니야? 이렇게 갈등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갈등을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해요. 정책에 나왔어. 항상 사람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그럴까요? 1번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2번 욕한다. 욕해요. 아니, 그 정책을 처음에 지지했던 사람도 욕해요. 왜? 만족 못하거든. 더 세게 나갔어야 됐어. 이럽니다. 또 반대, 지지를 안 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얘기합니다. 뭐야 이거. 그래서 항상 어떤 지지와 반대 이 모든 세력에서 항상 욕을 먹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거든요. 아니, 반대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응?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정부와 이 내 손님을 싸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짜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짜잔. 누가? 당신은 영웅이야. 내가 도와줄게. 조력자야. 나는 요정이야. 자, 그래서 다음 구조는 일종의 선반이니까 다음 선반은 솔루션이에요. 분위기 전환시켜야 되겠죠? 벗어나자. 해결하자. 아, 이대로 가면 당신 어떻게 될 건데. 사모까지 팔자. 증여하자. 주택임대사업자 내자. 그리고 해결책이 뭐야? 이러한 결정 결과로 혜택이 있다. 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 봐서도 너 임기 4년 이거면 이번 정권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뀌자. 기다려. 팔지 말어. 왜냐면 다른 부동산 계속 막 팔아라 하는데 우리는 가격만 깎아놓으면 날름 누가 집어가니까 키핑 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근거 설명. 문제 원인이 뭐고 이 솔루션 제안이 배경 뭐고 그래서 법령, 사진, 근거 제시하는 거죠. 행동 촉구라는 겁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 보드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전제를 딱 넣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일종의 표지예요, 표지. 요런 거죠. 요런 거예요. 파리대책, 규제의 소나기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게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갈등을 정부와 내 손님과의 갈등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익을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상충되게 만드는 거죠. 부각을 시키는 거야. 부각을.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짜잔. 분위기 전하고 걱정하지 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자, 근거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할 거야. 정부가 항상 정부는 정책을 낼 때 절대로 몰아세우질 않습니다.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살짝 만들어 놓습니다.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행동 촉구. 자, 이렇게 하자. 팔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그러면 사실 근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사, 법령, 후기, 계약서. 계약서가 뭐가 왜 필요해요? 수십 장의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동조 효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PPT로 따진다면 한 장에서부터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장이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제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솔루션을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수님, 요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근거 설명의 양이 많아서 요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예. 자, 유동적입니다. 교수님, 7장이 안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10장까지 가세요. 10장을 넘으면 10장을 넘으면 안 좋아요. 자, 7장이 기본이고, 그러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뭐냐면요, 동영상이 길어져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많아요? 널널해요? 안 바빠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뭐, 안 바쁘면. 그래서 최대한에 주는 거예요. 10장 이내, 7장 이내. 교수님 5장이면 안 들어요. 좋아요. 더 좋아요. 무조건 7장 이내에서 끝내도록 해야지 이 컨텐츠를 빨리빨리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4개의 구조에 맞추는 거예요. 문설 근행, 문제제기, 솔루션, 근거 설명, 행동 촉구에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제기, 솔루션, 근거 설명. 준비! 자, 문설 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이 뭐죠? 문제제기. 솔루션이 뭐예요? 솔이 뭐예요? 솔루션. 근거 설명, 행동 촉구. 문설 근행, 문설 근행, 문설 근행, 문설 근행, 문설 근행. 박수 치면서 문설 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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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설 근행. 그렇죠. 7장의 PPT를 만들면서 이 4개의 선반에 자료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네. 고민하지 마라. 항상 이 문설근행 구조를 가지고, 문설근행의 선반을 가지고 모든 컨텐츠, 모든 글 만들어라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5가지 심리 기법을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건 뭐냐? 문설근행을 해서 내용을 넣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넣겠다는 얘기죠. 자, 어떤 방법을 넣을 거냐? 비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게가 2개가 있어요. 1번 가게, 2번 가게가 있습니다. 1번 가게는 메뉴가 2개뿐이 없네요. 여기는 3개가 있어요.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매출은 이게 훨씬 높아요. 왜? 4만원짜리가 많이 팔리니까. 똑같은 손님이 10명 왔다. 여기도 10명 왔다. 그러면 이 B코스를 2번 가게에서는 B코스를 선택할 확률이 많아지고 1번 가게에서는 C코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심리학 연구 결과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써먹는 거죠.